나를 무시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해라. 태도가 공손해진다. 그대들은 누군가의 말투에서 이상한 가벼움을 느낀 적 있는가? 분명 예의처럼 보였으나 그 속에는 은근한 하대와 숨은 멸시가 깃들어 있었던 순간 말이다. 사람은 대놓고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 대부분은 말끝에서, 태도에서, 시선에서 아주 작은 신호로 상대를 시험한다. 그대들이 얼마나 참고 얼마나 내려놓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겉으로는 공손한 듯 했으나 속으로는 나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떠보려 했던 이들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무시는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단번에 태도를 바꾸는 한 문장을 조용히 전하고자 한다. 누군가 그대를 가볍게 대할 때 이 한마디만 건네보라. 상대의 말투가 달라지고 그들의 태도가 스스로 가지런해질 것이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순간은 대개 큰 다툼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아무 일도 아닌 자리, 평범한 대화 속에서 아주 얇게 스며든다. 말끝에 실린 가벼움, 눈빛에 스친 하대,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조롱. 우리는 그 순간 잠시 멈춘다. 표정은 웃고 있으나 마음은 조용히 접힌다. 그대들은 그런 적이 없겠는가? 내 말을 듣지 않은 채 자기 말만 밀어붙이는 사람, 부탁을 하듯 요구를 던지며 거절할 틈조차 주지 않는 사람, 존댓말을 쓰지만 그 속뜻은 온통 반말인 사람, 그들의 태도에서 작은 멸시가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그 자리에서는 참는다. 괜히 갈등을 만드는 것 같아서 조용히 넘긴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숨이 길어지고 생각이 자꾸 그 장면으로 돌아간다. 왜 바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작아졌을까? 후회가 뒤늦게 찾아온다. 사람은 크게 무례한 말보다 작게 드러나는 무시에 더 흔들린다. 명확한 무례는 대응할 수 있으나 모호한 무시는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더 깊이 남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을 셀 수 없이 보았다. 겉으로는 공손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나의 처지를 살피고 나의 약점을 가늠하며 내가 얼마나 참는지를 확인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았다. 아주 작은 틈으로 아주 조용한 말투로 조금씩 경계를 넘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무시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높낮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대가 나를 대하는 위치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스친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다. 이 정도는 넘겨야 관계가 유지된다. 괜히 말하면 더 불편해질 뿐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다른 결론을 얻었다. 참음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인다. 침묵이 반복되면 상대는 나를 눌러도 된다고 여긴다. 무시는 그렇게 잘한다. 사람의 태도는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피고 그 틈만큼 자신을 앞세운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내 감정을 뒤로 밀어두면 상대는 그 빈자리에 자기 우위를 채운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주눅이 든다. 분명 특별히 무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내 말이 짧아지고 내 태도가 작아진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무시는 상대의 성격 때문만이 아니다. 상대가 가진 권세나 나이 때문도 아니다. 내 태도의 높이가 모호해졌을 때, 관계의 규칙이 흐려졌을 때,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이다. 나는 유배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내가 비굴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조용해졌기 때문이었다. 내 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 태도가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상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보다 먼저 읽는다. 그리고 그 읽음에 맞춰 태도를 정한다. 작은 무시는 거기서 생긴다. 내 말투가 불분명한 자리, 내 경계가 흐릿한 자리, 내 감정이 후순위로 밀린 자리에서
상대는 나를 아래로 놓고 대한다. 그대들이 겪었던 모든 씁쓸한 순간에는 이 흐린 경계가 숨어 있다.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보인다. 그때 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그러나 그 순간에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마음을 잘 안다. 유배지에서 오래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날마다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나를 조용히 존중했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하대했다. 말투는 비슷했으나 존중과 무시는 전혀 달랐다. 그 차이는 내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무시를 막는 일은 싸우는 일이 아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일도 아니다. 나의 높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말의 방향을 바로 잡으면 상대의 태도는 저절로 가지런해진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시를 당했을 때 크게 화낼 필요도 없고 상대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다. 단 한 문장으로 그 자리의 규칙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 문장을 건네는 순간 상대의 말투가 달라지고 그들의 태도가 고요히 내려앉는다. 그 한 문장은 싸움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말이다. 고함이 아니라 존재의 높이를 드러내는 말이다. 그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상대는 그제야 그대를 대하는 위치를 조정한다. 이제 그 문장에 대해 천천히 말해보려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오래 지켜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었으나 속으로는 서로의 높낮이를 가늠했다. 이 판단은 말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무시는 감정이 아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규칙이 흐려졌을 때 그 틈을 타고 조용히 스며드는 현상이다. 사람은 감정으로 상대를 정하지 않는다. 감정보다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고 태도를 정한다. 이 자리는 말투로 드러나지만 그 뿌리는 마음의 위치에 있다. 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반말을 섞기 시작한 때,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태도가 점점 가벼워지며 내 말을 끊고 내 감정을 가볍게 다루는 순간,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관계의 규칙이 느슨해진 뒤에야 조용히 나타난다. 무시는 나를 싫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를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무례해진다. 그 원인은 단순하다. 상대가 참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말투가 흐리고 내 태도가 모호하고 내 경계가 희미해질 때 사람은 그 틈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무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삼키면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는 태도다. 그대가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상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규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 시절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누군가는 내게 조심히 다가왔다. 그들은 나를 시험하지 않았고 말을 높였으며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달랐다. 나의 고단함을 이용해 자신을 앞세우고 내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 이 차이는 인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받아들여도 되는 경계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어떻게 읽었느냐의 문제였다. 그들은 내 말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읽었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면 상대는 그 낮아진 만큼 자기 말을 높인다. 그대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상대는 그 가벼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무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존중하는 선, 서로의 생각을 가볍게 넘지 않는 선. 이 선이 분명할 때 관계는 고요히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이 선이 흐려지면 상대는 주저하지 않고 발을 들여놓는다. 나는 어느 날 내 태도의 높이를 바꾸는 것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첫걸음임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매우 단순했으나 내 인생의 많은 관계를 바꾸었다. 사람은 말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내는 태도에 반응하는 존재였다. 그대들은 혹시 나는 싸움을 싫어한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니 참고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례를 넘긴 적이 있는가? 그러나 조용한 성정과 경계를 세우지 않는 태도는 같은 것이 아니다. 조용할 수 있으나 경계는 분명할 수 있다. 침착할 수 있으나 높낮이는 분명히 세울 수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경계는 고함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경계는 태도의 무게로 세워진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의 태도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단단히 붙들 때 상대는 그 단단함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정한다. 이 진실을 깨닫고 나니 나는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그저 편하게 대하는 것이 무례함이 아니라 내 태도의 흐릿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 그의 품성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단정하게 세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무실한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관계의 규칙이다. 이 규칙을 바로 세우면 상대의 태도는 저절로 바뀐다. 그러나 이 규칙을 방치하면 상대의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는 흐려지고 경계는 무너지고 상대의 말투는 가벼워진다. 그대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통찰은 이것이다. 상대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르게 보는 일이다. 내 높이가 바로 서면 상대의 말투는 스스로 고쳐진다. 이것이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장면을 어떤 기록보다 정확한 교과서처럼 바라보았다. 사람의 본심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서 드러난다. 무시는 특히 그러했다. 어느 날이었다. 내게 일을 맡긴 한 관원이 무심한 듯 말을 던졌다. 그 정도는 알아서 하시오. 존댓말을 쓰고 있었으나 그 말 속에는 명확한 하대가 있었다. 말을 마친 그는 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몸을 돌려버렸다. 그 순간 나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다. 그는 멈춰 섰다. 이 말은 반박이 아니었다. 싸우자는 뜻도 아니었다. 그러나 태도의 중심을 담담하게 바로 세우는 말이었다. 그는 몸을 다시 돌렸고 내 말에 귀 기울였다. 표정이 달라졌고 말투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태도는 상대의 단단함을 읽는 순간 즉시 조정된다는 사실을. 또 다른 날 마을에서 나를 도와주던 이가 일을 하다 말고 투덜거렸다. 그 정도야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웃으며 했으나 내 손을 가볍게 보는 말이었다. 나는 서둘러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말은 가볍지 않다. 내가 듣는 귀도 가볍지 않다. 그러니 그대와 내가 서로의 말을 단정히 나누면 어떠한가?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말은 크게 강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사람은 누군가를 무시할 때 큰 악의를 품지 않는다. 단지 그 순간의 분위기를 보고 상대의 마음자리를 가늠할 뿐이다. 마음자리가 단단하면 사람은 자연스레 공손해지고 마음자리가 흔들리면 사람은 태도를 흐린다. 이 단순한 이치를 나는 수많은 장면에서 확인했다. 한 번은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젊은이가 내게 의견을 청하는 자리였다. 말투는 예의 바른 듯 보였으나 그 속에는 시험해보려는 기색이 있었다. 그는 일부러 내 말을 끊었고 내 설명을 가볍게 넘겼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담담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문장을 조용히 건넸다. 그대의 질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대가 내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좋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곧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대하는 태도를 철저히 바꾸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규칙을 바로 세운 것이다. 사람의 태도는 말의 세기로 바뀌지 않는다. 말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의 무게로 바뀐다. 그 무게가 분명하면 상대는 그 무게를 피하거나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내가 마음을 흐리고 태도를 모호하게 하면 사람은 그 틈을 빠르게 읽는다. 말이 아무리 공손해도 그 마음은 흔들려 보이고 상대는 그 흔들림을 자기 유리함으로 바꾼다. 유배지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았다. 그들의 사정은 안타까웠으나 그 마음이 항상 곱지만은 않았다. 어떤 이는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무례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런 이들을 보며 관계의 규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또렷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그러나 어려움이 그대의 태도를 흔들게 두지는 말라. 태도는 어려움보다 먼저 드러난다. 이 말은 나를 지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말이기도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태도를 바로 세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태도를 흐리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이에게조차 작은 무시를 품게 된다. 나는 또한 보았다. 아무리 공손한 말이라도 말투보다 먼저 마음의 위치가 드러나는 장면들. 어떤 이는 예의를 갖추었으나 그 속에 교만이 있었고, 어떤 이는 말이 거칠었으나 그 속에 존중이 있었다. 말의 모양보다 마음의 자리에서 인간의 태도가 결정되었다. 그렇기에 상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단정히 세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의 힘 때문이다. 나는 많은 글에서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썼다. 태도가 바로 서면 말은 자연히 정돈된다. 그러나 태도가 흐리면 말이 아무리 공손해도 상대는 그 말 속의 빈틈을 본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그대들도 삶에서 비슷한 장면을 마주해왔을 것이다. 그 장면 속에서 무시를 바로잡는 방법은 언성 높이는 일이 아니었다. 존재의 높이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높이는 크게 보이려는 마음에서 오지 않고 고요히 서 있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 태도가 분명해지는 순간 상대는 말을 바꾸고 몸을 돌리고 표정을 가다듬는다.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읽은 결론이다. 이처럼 무시가 스며든 자리에서 태도를 되돌리는 방법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가장 선명히 보았던 장면이며 그대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두 번째 통찰이다. 나는 오랜 유배의 세월 속에서 사람의 태도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되새기며 살았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으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배우지 못한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태도는 마음의 무게에서 나온다. 그대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자리에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잃으면 사람의 말은 가벼워지고 관계의 규칙은 흐려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내 마음의 자리를 끝없이 들여다보았다. 어떤 날은 외롭고, 어떤 날은 고단했고, 어떤 날은 인간사에 대해 깊은 의문이 일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외면의 태도는 그 마음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점차 깨달았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불안하면 태도가 불안해지고, 내가 위축되면 태도도 작아진다고. 그러나 나는 유배에서 배웠다. 태도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내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을 그대로 말투에 담으면 상대는 그 틈을 읽고 자신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 그러나 불안을 이겨내고 내가 나를 단단히 붙들은 순간 상대의 태도는 오히려 고요해졌다. 나는 이것을 존재의 높이라 부르고 싶다. 존재의 높이는 목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표정의 강함에서도 오지 않는다. 내 마음이 어떤 원칙을 붙들고 있는가에서 나온다. 그 원칙이 명확할 때 사람은 자연스레 그 사람을 존중한다. 그대들은 혹시 원칙 없이 사람을 대했던 적이 있는가? 그때의 마음은 흔들리고 말은 쉽게 길을 잃는다.
반대로 원칙을 붙들고 있을 때 말은 짧아지고 태도는 고요해지고 관계의 균형은 자연히 잡힌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어부를 자주 보았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의 태도는 단정했다. 그는 남의 말을 쉽게 넘기지 않았고 자신의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그를 깔보려 했으나 그는 싸우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가벼운 뜻이 아니다. 그대와 나 모두 말의 무게를 지키면 좋겠다. 그 말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는 단번에 바뀌었다. 어부의 말투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그 단단함은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마음에서 왔다. 존재의 높이는 배움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에서 나온다. 내면의 질서가 바로 서면 사람은 자연스레 공손해지고 말은 단정해지고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어떤 날은 깊은 절망도 느꼈다. 그러나 절망이 내 태도를 흔들도록 두지 않았다. 내가 나를 낮추면 세상은 나를 더욱 낮춘다. 내가 나를 단정히 세우면 세상은 그 단정함을 인정한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날이 있다. 그러나 약한 날에도 태도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다. 태도가 약해지면 상대는 그 약함을 자신의 편의로 바꾼다. 그러나 마음이 약할 때에도 태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마음을 붙드는 일이다. 내면이 고요할 때 태도는 단단해진다. 내면이 흐려질 때 태도는 쉽게 무너진다. 따라서 무시를 막는 일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내면을 고요히 세우는 일이다.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의 말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간다. 이 말은 유배지의 긴 세월이 내게 가르쳐준 진실이었다. 그대들도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을 겪을 것이다. 어떤 이는 나를 높이고 어떤 이는 나를 낮출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상대의 성정 때문만이 아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보고 상대는 태도를 정한다. 따라서 내 태도를 먼저 다스리는 일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다. 내면의 질서를 놓치면 관계는 불안해지고 무시는 쉽게 스며든다. 그러나 내면이 고요히 서 있으면 관계는 비로소 균형을 되찾는다. 나는 오늘 그대들에게 이 세 번째 통찰을 전하고자 한다. 무시는 마음의 싸움이 아니라 태도의 싸움이다. 그리고 태도는 내면의 깊이를 닫는다. 내 안의 질서가 바로 설 때 상대의 태도도 바로 선다. 그대들이여 마음을 단단히 세우라. 그러면 말은 자연히 정돈되고 상대의 태도는 스스로 가지런해질 것이다. 고요히 서 있는 태도는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 동안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깊은 깨달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과 지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사람은 말의 화려함에 움직이지 않고 태도의 단단함에 움직인다. 무시를 바로잡는 일도 결국 이 단단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대들이 이제 삶에서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이기려는 일이 아니다.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일도 아니다. 말을 세게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려는 일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효과가 있는 듯 보이나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부른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말보다 먼저 태도를 세우라. 이 태도가 바로 서면 그대의 말은 자연히 무게를 얻고 상대의 태도는 저절로 가다듬어진다. 그렇다면 일상의 자리에서 무시나 가벼운 말투를 만났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유배지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태도를 조용히 건네고자 한다. 첫째, 상대의 말이 가벼워질수록 그대의 말은 더 단정해야 한다. 무시는 감정에 휘둘릴수록 커진다. 상대의 말에서 야쁨이 느껴지더라도 그대의 태도만큼은 흐리지 말라. 짧게 말하고 말을 끊지 않고 말끝을 분명하게 세우라. 이 단정함은
상대의 무심함을 바로잡는 가장 빠른 길이다. 둘째, 가벼운 농담이라도 마음의 선을 넘었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라. 때를 지나면 설명이 길어진다. 그러나 바로 말하면 길어질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가볍지 않다. 내가 듣는 귀도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단정한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세운다. 셋째, 상대가 그대의 말을 끊을 때는 더 큰 말로 응수할 필요가 없다. 그저 조용히 한 문장을 건네라. 내 말을 먼저 들으면 좋겠다. 이 말은 싸움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태도를 조정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수없이 보았다. 넷째, 반말과 존댓말이 섞여 미묘한 하대가 스며들 때는 상대의 의도를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 규칙을 바로 세우라. 그대와 나는 존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상대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높이를 다시 정한다. 다섯째, 상대가 비아냥을 던질 때 그에 맞서는 농담을 던지지 말라. 비아냥은 대꾸할수록 커지고 침묵하면 오해로 남는다. 그러나 단정히 말하면 그 자리는 곧 정돈된다.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싶다. 이 말은 상대가 자신의 말투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한다. 나는 이 말로 많은 관계에서 질서를 되찾았다. 여섯째, 상대가 그대를 시험하려 할 때 그 순간만큼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세우라. 눈을 피하지 말고 말을 흐리지 말고 마음을 낮추지 말라. 그대를 이해하기 위해 내 말도 끝까지 들으면 좋겠다. 이 말은 시험하려던 태도를 즉시 멈추게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장면을 무수히 지켜보았다. 능력이 많아 존중받는 사람도 있었고, 학식이 없어도 예우받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의 단단함이었다. 그 태도는 싸우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조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관계에서 원하는 것도 결국 이것이다. 강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 보이지 않는 것, 상대 위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관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든다.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전하고 싶다. 태도를 세우되 마음을 닫지는 말라. 경계를 세우되 관계를 끊으려 하지 말라. 싸우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한다. 무시는 사람의 악의가 아니라 빈틈에서 생겨난다. 그 빈틈을 메우는 방법은 화가 아니라 단단한 태도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어 보이지 않을 때 상대는 무시할 이유를 잃는다. 나는 긴 유배의 세월을 보내며 말의 중함을 배웠고 태도의 무게를 배웠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들도 삶의 여러 관계에서 이 깨달음을 떠올리면 좋겠다. 그대들이여, 스스로의 자리를 바로 세우라. 그 자리 위에 서 있는 그대의 태도는 어떤 물에도 넘어서게 한다. 말은 짧고 울림은 깊어야 한다. 이 태도가 그대의 삶을 조용히 지켜줄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결을 끝없이 바라보았다. 말은 서로를 잇는 다리였고 태도는 그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 기둥이 흔들릴 때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금이 갔다. 무시는 그 금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이 본래 무례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기둥이 약해진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으나 깨닫고 난 뒤에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대들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마주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대를 편안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성정이나 말투가 아니라 그대가 서 있는 자리의 높이이다. 나는 유배의 외로운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 태도를 지키는 등불이 되었다. 내 마음이 흐려졌을 때 이 질문은 다시 중심을 잡게 했고, 내 태도가 흔들렸을 때 이 질문은 나를 단정한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사람은 마음의 크기를 감추기 어렵다. 말은 숨길 수 있으나 태도는 숨겨지지 않는다. 태도는 마음의 결을 담아 자연히 밖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말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것보다 마음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일이 관계에서는 더 중요하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던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말은 투박했으나 태도는 단정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은 공손했으나 그 속에 교만이 섞여 있었다. 결국 그들의 태도는 스스로의 마음자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요구한다. 그 선택의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이다. 그러나 작은 선택이 큰 관계를 지탱한다. 말을 어떻게 건네는가? 상대의 태도가 흔들릴 때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작은 선택들이 그대의 품격을 만든다. 유배지에서 많은 글을 쓰며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할 때 약해지고 태도로 서 있을 때 강해진다. 이 생각은 오랜 세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말로 맞서려 하지 않았다. 대신 태도를 단단히 세웠다. 그 단단함은 상대의 말투를 고치고 상대의 시선을 바꿨으며 관계의 규칙을 다시 세웠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먼저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었는가를 돌아보라. 내 중심이 흐려졌다면 상대의 태도도 흐려진다. 내 마음이 낮아졌다면 상대의 마음도 가볍게 올라선다. 세상이 그대를 쉽게 대할 때 그대는 조용히 태도를 세우면 된다. 세상이 그대를 가볍게 보려 할 때 그대는 말 대신 존재의 높이를 붙들면 된다. 이 단순한 태도가 그대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유배의 마지막 해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행한 태도로 인해 세상이 그를 대하는 방식을 얻는다. 이 문장은 내 오랜 깨달음이었고 수많은 관계를 지나며 얻은 결론이었다. 그대들도 삶의 길 위에서 때로는 무시를 겪고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그대의 태도만큼은 흐리지 않기를 바란다. 태도가 흐려지면 마음의 높이가 낮아지고 관계의 규칙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반대로 태도가 고요히 서 있으면 말은 자연히 단정해지고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는다. 이 고요함은 싸움 없이 경계를 지키는 힘이며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그대들에게 조용히 당부한다. 말을 화려하게 하려 하지 말라. 태도를 화려하게 하려 하지 말라. 그저 스스로의 자리를 바르게 보고 단정히 서 있으라. 그 한 가지를 지키면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고 그대의 삶은 서서히 편안해질 것이다. 나는 유배를 떠나던 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내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 생각은 지금의 나를 지탱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는 그대의 마음에도 조용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들이여, 말은 짧게 하고 태도는 단단히 세우라. 고요히 서 있는 사람 앞에서 무례는 머뭇거리고 존중은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다.